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터키 5세대 칸 초도비행 대신 무인기 앙카3 비행 성공, 이것도 한국에 손 벌릴 듯,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터키가 작년 12월 27일 5세대 전투기 칸의 초도비행을 하겠다, 이렇게 전 세계에 공표해놓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12월 28일 날 터키가 자랑하는 앙카3 스텔스형 무인기에 대한 초도비행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비행을 성공시킨 스텔스형 무인기 앙카3, 요게 바로 우리나라의 가오리 X형, 이 무인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그런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텔스 무인기는 일단 엔진이 제트 터보 팬입니다. 프로펠러를 돌려서 날아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리고 내부 무장창에다가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스텔스 무인기용은 미국에서 개발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이런 형태의 무인기들과 유인기들이 공동 비행하는 작전을 다 세워놓고 훈련도 끝내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터키는 바로 전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초도비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무인기 스텔스 공대공 전투 기능을 갖고 있는 기체를 날린 거에 대해서 터키의 밀매들과 국민들은 아주 환호에 빠진 겁니다. 봐라, 터키가 이 정도다. 이렇게 해서 터키 집권당의 정치적 목표는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는 이 무인기를 무인 항공모함의 주력 기체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일단 앙카 1, 2, 그리고 S, 3 이런 시리즈들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기체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중고도 무인기 앙카 S가 시리아에서 맨패드에 격추됐었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자랑하고 있는 TB2 시리즈도 러시아가 방공망을 강화시키는 그런 바람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바로 앙카3, 이 무인 스텔스 기체인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엔진 문제입니다. 엄청난 기체 가격의 엔진은 중국제입니다. 중국제 엔진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바로 수명이 짧고 신뢰성이 낮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키의 무인기 뒷공무니의 엔진이 동그란 형태로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작한 가오리 X형은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가 일반 국민들과 터키 밀매들은 속일 수가 있어도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의 앙카3는 실제로 판매하기가 힘든 그런 기체다, 이런 게 중론입니다. 한국도 원래 가오리 X형을 작년 12월 말까지 개발을 끝내기로 결정한 그런 기체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발표는 나오지 않았고 카더라라는 이야기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해성 엔진을 사용해서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가오리 X형은 5,500파운드 엔진을 장착하기로 되었고 실제로 실무에서는 8,000파운드급 엔진을 장착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기체입니다. 그런데 해성에 들어가는 엔진은 일회용 엔진으로서 1,000파운드 약간 넘는 그런 추적을 갖고 있습니다. SS760K 엔진에 대해서는 밀매분들은 웬만큼 다 하실 겁니다. 이 엔진을 아무리 손을 본다고 해도 5,000파운드 이상, 5,500파운드 추력이 나오도록 개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오리 X급은 10톤 중량을 이륙을 시켜야 되는데 1,000파운드급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0파운드급 엔진을 장착하는 걸로 했다가 8,000파운드급으로 지금 올리는 것까지는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성 엔진을 사용해서 성능시험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가 힘듭니다. 가오리 X형이 아닌 일반 대대급에서 사용하는 소형 스텔스형 기체라면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와 10톤 무게를 들어올리는 5,500파운드급 제트 터보팬 엔진이 장착된 그런 기체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터키가 결국은 이 무인기 엔진 문제로 한국에 손을 벌려야 된다, 이런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백모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미사일 통제 기술 가입국인 우리나라가 무인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터키에 절대로 팔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알려주셨는데 터키에 이미 넘겨준 전차 파워팩 기술, 이것도 원래는 넘겨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런 무인기를 지상에서 통제해가지고 운행을 하게 하는 암호통신 지령 시스템이 2014년도에 북한으로 통째로 넘어간 거를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무인기에 대한 설계도와 그 부품 설계도, 그리고 부품에 대한 정교한 사진, 이런 것도 다 가져갔습니다. 북한이 2014년도 16년도에.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터키가 앙카3 엔진 문제로 한국에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 구독을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